건강 구출 작전,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구출 작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금의 매혹적인 과학에 수년간 몰두해 온 최성훈 박사입니다. 저는 소금 전문가로 소개되곤 하지만 사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필수적인 물질을 둘러싼 해로운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해묵고 뿌리 깊은 미신 중 하나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바로 짠 음식을 먹는 것이 염증을 유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널리 받아들여져서 마치 상식처럼 느껴지는 믿음이지만 저는 이 주장이 단순히 그리고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소금이 무고하며 때로는 치료적인 역할까지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동양 문화의 뿌리를 둔 전통적인 치료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베이거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발랐을까요? 바로 발효된 콩된장입니다. 된장은 소금 함량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짜죠. 그런데도 상처에 발랐을 때 역사적으로 진정, 항염, 그리고 소독 효과가 있었습니다.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이 어떻게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염수는 세포를 감싸고 혈장을 구성하는 바로 그 액체이며 정확하게 0.9%의 농도로 유지됩니다. 이 중요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올바른 종류의 소금을 섭취하지 않을 때 우리 시스템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염증으로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불염증의 실체를 파헤치다. 해독에 있어 소금의 필수 역할. 염증과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염증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끊임없이 대사 노폐물과 독소를 생성하는 작고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 활동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독소들이 조직에 머물러 배출되기를 거부하면 분해되어 염증성 물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내놓아야 할 쓰레기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질문은 독소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소를 제거하는가입니다. 독소는 소변, 땀, 대변과 같은 주요 배설 경로를 통해 자란적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독소를 동원하는 것부터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전체 과정은 염수에 의해 결정적으로 지원됩니다. 염수는 효율적인 노폐물 제거에 필요한 수분량과 전기 전도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필요한 수분량과 농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소들이 축적되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의 모든 만성질환과 연결됩니다. 아이러니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의 자란적인 해독 시스템을 손상시켜 염증 문제를 악화시키고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거짓말, 소금이 악당이 아닌 이유. 이제 가장 크고 감정적인 오해를 다뤄봅시다. 바로 소금을 먹는 것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제시하는 간단하고 논리적인 시험을 소개합니다. 만약 소금이 정말로 고혈압을 유발하는 단 하나의 원인이라면 의사가 고혈압 환자를 진단했을 때 치료법은 간단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중단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약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친구, 가족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평생 복용해야 할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이 약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종종 혈관 확장제, 혈관을 이완하고 넓히는 약, 혈액 희석제, 흐름을 쉽게 하는 약, 또는 심장의 강력한 박동 강도를 줄이는 약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약들은 소금 섭취와는 양리학적으로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소금을 중화시키는 약이 아니라 혈관 약학과 심장 기능에 개입하는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들을 수년간 복용하는 것은 심장이 인위적인 제약 하에 작동하도록 강요되기 때문에 부정맥과 같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 원인, 종종 스트레스, 식단, 혈액순환 불량, 또는 미네랄 결핍은 결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반대되는 논리를 사용해 봅시다. 만약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면 저혈압 환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논리적으로 저혈압 환자는 단순히 소금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소금을 저혈압의 주요 치료제로 처방하는 의사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계는 고혈압에는 소금이 나쁘다고 주장하면서도 저혈압에는 소금을 권하지 않음으로써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불일치는 소금이 원인이라는 그들의 중심 주장이 깊이 결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결함 있는 과학 해부하기, 지실험의 전말 소금에 대한 이 공포 캠페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대부분은 잘못 설계되고 심하게 편향된 동물 연구에서 나옵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파헤쳐 보았고, 연구자들이 지에게 6개월 동안 정상 1일 소금 섭취량의 20배를 강제로 먹인 특히 터무니없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지 10마리 중 4마리가 고혈압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아하! 소금은 치명적이며 고혈압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환산해 봅시다. 그 투여량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루에 무려 200g의 소금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양의 어떤 물질이든 설탕이든 단백질이든 심지어 물이든 급성 독성을 일으키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질병과 죽음을 강요하도록 설계된 조건을 만든 다음 그 결과로 나타난 사망률을 대중을 겁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주 무시되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고혈압에 걸리지 않은 6마리의 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정상 용량의 20배를 섭취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논리의 거대한 구멍이며 결과가 미리 정해진 내러티브에 맞게 조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실은 소금과 혈압 사이의 연관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소수, 아마 1%에서 2달러 $100/$% 사인의 사람들이 실제로 소금 민감성이 있어 나트륨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지만 광범위하고 압도적인 대다수에게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고품질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하기 시작. 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혈압이 안정되고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종류와 다른 미네랄의 전반적인 결핍에 있습니다. 파도 신장을 보호하는 것, 수분 공급과 미네랄의 결정적 역할제가 듣는 가장 흔한 걱정 중 하나는 벌프 소금이 신장에 나쁜가요? 벌프입니다. 우리는 신장이 취약하고 소금이 큰 부담을 준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이 신장에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과 미네랄,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미네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뛰어난 라과 및 재활용 시스템인 여러분의 신장은 비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장은 몸의 섬세한 내부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 한 방울, 미네랄 한 조각까지 필사적으로 재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면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미네랄을 공급한다면 신장은 단순히 그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설하며 필요한 것을 재활용합니다. 신장에 대한 실제 손상은 종종 미세한 라과망을 물리적으로 막는 크고 끈적한 분자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과도하게 높은 혈당 수치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미네랄은 작고 전기적으로 충전된 입자이므로 쉽게 걸러집니다. 건강한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실상 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미네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잇몸부터 빛나는 피부까지 염소에 숨겨진 이점 소금의 더 넓은 이점을 고대의 관행부터 살펴봅시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현대적인 칫솔이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소금으로 이를 닦았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염소를 소독제 및 수렴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천연 방부 특성을 가진 고품질이 염소로 입을 헹구는 것은 구취를 상당히 줄이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입안을 넘어서 적절한 소금과 미네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외모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본질적으로 작은 물풍선인 여러분의 세포가 수분 함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포는 쪼그라들고 거칠어지며 이는 나이 들고 주름지고 건조한 모습에 기여합니다. 염소는 세포가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받도록 보장하여 더 매끄럽고 건강한 안색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소금이 우리가 논의한 전반적인 해독 경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문제를 유발하는 독소가 덜 축적됩니다. 내부적인 소금과 물 균형을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말 그대로 피부를 안에서부터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숟가락 적정량 찾기. 소금 섭취의 최적 시기와 양제가 가장 자주 받는 실용적인 질문 중 하나는 소금을 언제 섭취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람들은 특정 순간을 찾지만 타이밍이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 소금은 영양소이며 여러분의 몸이 끊임없이 배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는 지속적입니다. 매일 세 끼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먹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은 몸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하루 종일 소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염수를 일상에 통합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직후 공복에 미네랄 염수 한 잔을 마십니다. 이는 소화 시스템을 깨우고 하루를 준비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은 저녁 수분 공급과 신경계 조절에 도움이 되어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육체 노동을 했다면 땀으로 손실된 미네랄을 즉시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그 후에 마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양은 전적으로 매일 얼마나 많이 배설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변과 땀을 통해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을 끊임없이 배출하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충해야 합니다. WHO와 같은 공식 기관들은 낮은 섭취량 약 6달러 100/사인 텍스트 그램 이의 총소금, 나트륨 제한에 기반함, 을 제한하지만 장기적인 건강의 열쇠는 제한적인 정부 지침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최강의 파트너, 나트륨 대 칼륨 그리고 여기서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할 때 몸은 과도한 양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미네랄 파트너인 칼륨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자 아름다운 파트너십으로 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스턴트라면 한 그릇과 같은 고나트륨 식사를 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음식, 과일, 채소 또는 호박과 같은 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필요한 출구 열쇠가 없기 때문에 나트륨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체는 직접적으로 팽만감, 부종, 그리고 붓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종종 호박과 같은 재료를 추가했던 이유입니다. 호박은 칼륨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하라붙는 느낌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공중보건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소금의 품질로 직접 이어집니다. 보석 천일염의 진실, 단순한 NaCl 그 이상, 90가지. 미네랄의 향연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바로 바다입니다. 축소된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체는 라마나트륨, NaCl, 이라는 단순하고 벗겨진 화합물이 아니라 해수에 녹아있는 거의 90가지의 다양한 미네랄로 구성된 완전한 미네랄 복합체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로 산업화된 상업적 소금 제조 공정은 오직 NaCl만을 추출하는 데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그들은 종종 마그네슘, 약간의 쓴맛을 유발할 수 있음, 이나 칼슘, 값비싼 산업 기계를 손상시킬 수 있음, 과 같은 중요하고 건강에 좋은 미네랄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필수 구성 요소를 제거한 후,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그 제품을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허위 광고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마그네슘 하나만으로도 인체 내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기능을 촉진하고 뼈 건강을 지원하며 심혈관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깊은 풍미와 질감을 부여하는 바로 그 미네랄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에게 깊은 건강상의 이점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건강을 위해 소금을 섭취하는 진정한 방법은 바다 미네랄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유한 소금을 찾는 것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란, 리튬을 포함한 바다의 총 미네랄 함량을 섭취할 때만이 여러분 몸의 복잡한 세포 및 전기 시스템이 최적의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요리할 때 미네랄이 파괴될까봐 걱정합니다. 저는 요리 미네랄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유기화합물인 비타민은 열에 의해 손상될 수 있지만 미네랄은 자란이 만든 원소입니다. 미네랄 소금을 끓여도 그 구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칼슘과 같은 일부 미네랄은 결정화되어 냄비 벽에 달라붙을 수 있지만 미네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물리적 상태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네랄 소금을 끓이거나 갈아라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물방울 농도 0.9%를 맞출 필요가 없는 이유. 마지막으로 건강 애호가들 사이에 흔한 믿음, 즉 몸에 0.9%/사인 농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람수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다뤄봅시다. 이 개념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이지만 활짝 농도와 일치, 실제로는 비논리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프, 주스, 과일, 채소 등 0.9%가 아닌 수십 가지 음식과 음료를 섭취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몸은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든 상관없이 그 0.9%/사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균형을 끊임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여러분은 농도를 완벽하게 0.9%로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 0.5%/사인 농도, 가벼운 곡물과 비슷한 람도의 용액을 마시는 것이 상당히 입맛에 맞으며 압도적으로 짜게 느껴지는 용액을 강제로 마시지 않고도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요약. 소금은 생명이다. 소금은 식단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필수적이며 타협할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소금이 통째로, 미네랄이 풍부한 형태로 섭취될 때 그것은 다음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해독, 대사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씻어내기 위한 부피와 구조를 제공합니다. 세포 간 통신, 모든 생각, 심장 박동, 근육 수축에 필요한 전기적 잠재력, 전하를 생성합니다. 미네랄 균형, 칼륨 및 기타 미량 원소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라. 붓기를 예방하고 내부 수분 수준을 조절합니다. 수분 공급, 세포를 통통하고 기능적이며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조언은 간단합니다. 매일 고품질이 미네랄이 풍부한 통천일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영양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나은 수면과 증가된 에너지에서부터 진정으로 개선된 피부 건강에 이르기까지 소금의 깊은 건강상의 이점을 의심할 여지 없이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